정성은 노력의 달인 말일 겁니다. 바꾸려면, 마음도 바꾸려면, 환경도 바꾸려면,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노력이 아니고는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입교식, 수료식 하는 날인데요. 같은 도반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원기 51년에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한 게 아니고 입교가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입교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때 유년회, 학생회, 이렇게 청년회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당시에 입교증은요, 엽서만 해가지고 두툼한 종이에 펜글씨로 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어떤 분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명필이신데 한자도 탁 또박또박 정체로 이렇게 쓰셔서 그 입교증을 받았는데, 제가 출가해서도 그 입교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 봉투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그 색이 발해서 누런해졌는데 그 입교증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꺼내봤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무 생활이 떠돌이 생활이라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도 그 입교증을 생각하면 아쉬워가지고, 그 입교증이 지금 있었으면 이렇게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딴 마음이 날 때 그 입교증을 꺼내보면서, 우리 박덕기와 저희 할머니 법명이신데, 우리 할머니 법명으로 할머니가 입교해야 된다고 성화하셔가지고 낳자마자 입교했겠죠. 그 정성으로 내가 오늘 사는데 좀 더 잘 살 텐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할 텐데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그 이미지만 상상하려니까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와 같은 입교증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카드지만 그 교도증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부부도 계시니까 남편이 좀 밉다든지 그 부인이 내 말을 좀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섭섭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교도증을 딱 꺼내보는 걸로 마패처럼 그렇게 하시면 삶이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천지보은의 조목 2번인데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간단히 없이 시종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아라,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됐는데, 됩니다. 중용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하늘의 도고, 갈지자 하나를 넣어서 성실하려고 하는 것,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러니까 성을 하늘의 본성이다, 진리의 본성이다, 천지의 본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처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그 성리학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했죠. 정전에 보면 천지는 정성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 도를 채받아서 간단히 없고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정성한 것은 성, 천지의 도고, 사람의 도, 인지도에 해당하는 건 간단히 없어야 되고 시종여일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할 때는 간단이 없어야 되고, 여기서 간단이라 하면 사이간자, 끊어질 단자겠죠. 사이에 끊어짐이 없다. 이어지게 연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밝혀주셨냐면, 성자는 진실무망지위니 천리지 본연야라. 성이란 참되고 진실해서 망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망이라 하니까 여기서는 뭐 속되거나 헛됨이 없다. 그래서 속됨이나 헛됨이 없어서 하늘 이치, 진리의 본래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관돼서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작위, 신기독 이런 뜻을 말씀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는 또는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작위,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죠. 신기독은 홀로 있음을 삼가한답니다. 삼가한다는 건 우리도 자주 쓰는데요. 삼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지 마라? 야, 삼가해라. 그런 말씀 좀 삼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삼가의 말 뜻은 뭐죠? 네? 아, 주의해라. 또요. 신중해라. 저 삼갈신자에 보면 참심의 앞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참되게 하는 게 삼갈신이거든요. 여기서 삼가다의 뜻은 진실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삼가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문 올릴 때 이렇게 하죠. 삼가 법신불 사흔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의나 하지 마라고 해석하면 주의에서 법신불 사흔전에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 그건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참된 마음으로 법신불 사흔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신기독이나 무작위가 말씀하는 것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늘이, 천지가, 진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고 진실하게 하는, 삼가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에 바탕해야, 성실해야 진실한 거죠. 정성이라고 할 때 이 정자는 자전에 찾아보면 뜻이 참 많습니다. 정미하다고 할 때도 이 자를 쓰고요. 하여튼 뜻이, 이 글자의 뜻이 한 20개쯤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정자의 뜻은 전일하다 이런 뜻으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롯전자, 한일자, 빠지거나 일탈이 없이 일관하다 의 뜻입니다. 자나깨나 쉼 없이 오롯하다, 그걸 정자에 담고 있습니다. 성은 정성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성자는 참진자와 같은 자입니다. 참진자와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참되다의 뜻입니다. 그럼 정성은 어떤 말이 되냐면 진실하고 또는 오롯해서 일관하고 오롯해서 진실하다의 뜻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해주면서 인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 빠진 일관은 고집이나 독선이 되겠죠. 또 일관이 없는 진실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그 동네 주변에 제과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그 형이나 누나들 생일날이 되면 막둥이 보고 케이크를 사오라고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가면 문을 여는 제과점이 딱 한 곳이 있었어요. 제가 늘 저는 그 집을 갔습니다. 다른 집은 안 열어요.
안 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여는 집에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여일한 거. 여일해야 진실한 거고 그 진실한 것이 성실한 게 되겠죠. 하늘이 정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운행하는 성실함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낮과 밤, 사계절의 질서를 유지하고 만물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과 지속성을 도덕의 최고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정성 또는 진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이 없고 진실하고 영원해서 이렇게 운행해서 자연의 법칙이 만물을 키워내기 때문에 정성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사람의 태도나 자세 이전에 더 근원이 되는 진리의, 천지의, 우주의 본래 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 그걸 넘어서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니까 이것이 곧 인격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다, 이건 동사의 의미를 넘어서 거짓이 없는 우주의 참된 이치,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부단함, 끊어짐이 없다는 뜻이죠. 부단함과 한결같은 모습을 지니기에 정성합니다. 봄이 오면 싹 틔우고, 여름에 꽃 피우고, 가을에 결실 맺고, 겨울에 거두고, 묵묵히 제때를 맞춰 순환합니다. 본분에 따라 쉼없이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정성입니다. 또 천지는 진실하고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이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 안에 하늘의 본성인 정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본질을 충실히 채워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정성이겠죠. 그래서 오늘 정전의 법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이러니, 천지가 이러니 우리도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하고 시종여일하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이 없고 시종이 여일할 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비교무 과정 중에 제일 하기 싫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좌선이 끝나면은 영산선악대학교 그 앞마당에서 선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산은요, 4월 말까지도 춥거든요. 그럼 얇은 패딩 정도를 입어야 됩니다. 실제로 5월에도 그 사람에 따라서 패딩을 입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2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침 좌선이 끝나면 추워요. 추운데 그 마당에 나와서 대산종사 선요가를 하라 그래요. 그럼 뭐 그 황도국 교무님의 익숙한 음성이 있죠.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숨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막 하기 싫어. 그럼 이제 막 대충 이제 교무님들, 지도교 하는 교무님들 안 보이는데 어디 나무 숲에 숨어서 대충 하다가 아니면 이제 도망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잘라고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운동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근육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선요가가 수행하는 시간인데 수행한다는 생각보다 이거 운동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어린 나이에 있어서 별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15분이거든요. 근데 그 15분을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불가에 보면 장좌부라 하신다는 스님들 계시잖아요.
훌륭하시죠. 뭐 장자부라 하시는 스님들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굉장하신데 제가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15분짜리 선요가를 안 빼먹고 좌선 끝나고 30년, 40년 하면 어떻게 되지?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하기로 한 걸 매일 그 시간에 이유 불문하고 무언가를 계속해. 이거보다 무서운 거 있습니까? 그 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법력을, 삶의 에너지를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있을까요? 그 15분 요가를 매일 하는 거, 이거 하기도 우리들은 어렵거든요. 잘 하신다고요? 저만 어렵나요? 그래서 지금은 짧은 거, 아까 기도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하는 걸 오래 지속하고 그 하기로 한 시간에 딱 챙겨서 정확히 하는 거, 이게 실력이고 힘이고 법력이고, 오히려 그 정성함 그 자체가, 정성함을 통해서 무엇을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얻는다기보다 정성함 그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 디스크도 좀 있고요. 그 몸이 뻣뻣해가지고 예비교무 때 요가할 때 지도하시는 교무님이 저보고 나무토막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굽혀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씩 먹어가니까 이 등이나 어깨나 허리는 괜찮은데 이 뒤쪽이 많이 아파요. 아프면 요가를 좀 해요. 스트레칭을 해요. 아프니까. 안 아프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하는 힘이 없더라고요. 아쉬울 땐 좀 해요. 생각나면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드세요 그러면 한 달은 먹겠죠. 한 달쯤은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쩌죠? 뭐 그냥 좀 쉬었다 먹어야지 하거나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자의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 그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단히 없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고 시종여일해야 되는데 처음처럼은 소주 광고에서만 연상하게 되는 거죠. 주사님 이 영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지상에서 영원으로라고 번역했고 From Here to Eternity 이랬을 겁니다. 원제목이 아마 버트 랭카스터, 몽고메리 클리프트, 데보라카, 프랭크 시나트라 뭐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게 53년도 영화인데요. 53년도에 봤겠습니까? 중학교 시절 아니면 고1쯤 봤을 거예요. 그때 이제 주마르 영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봤는데 저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저 악기가 부글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저건 우리가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이라고 부르고요. 이 음악은 뭐냐면 영어로 탭스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트럼페터 니니 로소 이런 사람은 이 바마누르 트럼펫이라고 이 곡에서 가져와 가지고 본인이 연주곡도 많이 발표하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악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저건 트럼펫하고는 달라요. 이제 트럼펫은 이렇게 밸브가 3개 있고요. 악기 중에서 금관악기 중에서 관악기 중에서
가장 그 배우기 어렵다는 게 저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술 모양으로 그 음을 만들고 그 밸브 조절로 수십여 개의 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식 호흡해야 되고요. 근육량이나 체력을 굉장히 요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저 영화를 보고 저 악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트럼펫 연주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좋아해가지고 뭐 알리슨 발솜 이런 사람들도 들어봤고, 잘 아시는 게 그 트럼펫 하면 장학 퀴즈 있죠? 기억나시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게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인지 10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치 않는데 뭐 어떻게 독일에 가게 됐어요. 쾰른에 갔는데 시내 투어를 하는데 악기점이 있는데 그 트럼펫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악기를 꼭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거금을 주고 그 악기를 샀습니다. 사서 영산에 가져왔는데 무턱대고 무슨 뭐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수소문 하다가 영산 성지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트럼펫 전공은 아니고 관악기를 전공하신 분인데 트럼펫을 불 수 있다는 정보를 어떤 교무로부터 얻었어요. 그 선생님이 가서 때를 썼죠. 졸랐죠. 좀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보면은 동영상 맨 마지막에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그 북을 악기에서 뒷부분을 이렇게 빼죠. 마우스 피스라고 하는데 이걸 연습을 2달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2달. 이렇게 이게 피스에 대고 훅 불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요. 입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입술이 떨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불었냐면 소리가 도대체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달쯤 했으니까 삑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삑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피스를 끼워서 그 트럼펫에 선생님한테 물어가 가지고 교무님은 재주가 없어요.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를 들어가면서 그 모멸감을 견디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악기니까. 그리고 재즈 같은 거 보면 루이 암스트롱 트럼펫이 그 재즈의 중심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구박 먹으면서 선생님 없는 시간에 가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막 영산해상 봄 소식이를 한 소절, 2소절 정도 할 수 있게 됐는데 몸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쳐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식호흡을 제대로 제가 못하는 건지 이 혈압도 좀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3번 가던 거 선생님이 2번만 갈게요. 선생님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끝내는 그 악기를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꺼내서 영상 근무할 때 그 닦는 천으로 그 오일 같이 세척하는 그 오일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닦는 걸로 그 살모 위로를 대신했습니다. 만져보는 걸로도. 근데 그래가지고 그 악기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후배 교무가 음악에 재주 있는 친구에서 주었는데 그때 그것을 끝까지 못했다는 상실감, 패배감이요. 제가 요즘 트럼펫 연주 자체를 듣지를 않습니다. 예, 보면 뭐라 그러죠? 상처라 그럴까요? 상실감이랄까요? 패배감이랄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돈 생각은 별로 안 납니다. 그 거금은 제 수준의 거금은 줬지만 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간단 없이 했으면 되는데 그때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뭐 혈압이 올라, 뭐 복식호흡이 돼 안 돼, 나는 재주가 있어 없어, 남들은 이거 일주일에 한다는데 나는 일주일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간단히 생기고 처음처럼 안 되는 거죠.
그 쾰른에서 그 악기를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어때나 그냥 싱숭생숭하든지요. 되게 좋았거든요. 트럼펫 연주를 듣지도 않습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챔피언으로 만들겠다는 의혹을 불태우며 공식 입단식을 치렀습니다. 박지성의 훈련 모습도 현지 취재팀의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맨체스터에서 이진석 기자입니다. 박지성이 마침내 맨체스터 유니폼을 들고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 섰습니다. 등번호 13번을 받고 맨체스터의 별명인 붉은 악마의 일원이 된 박지성. 퍼거슨 감독 앞에서 팀 우승이란 포부를 밝힌 박지성은 벌써 맨유맨이 다 된 모습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나 영국 리그에서 다시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끝나고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할 때가 2005년입니다. 혹시 2005년, 6년 그 무렵에 새벽에 축구 보신 분들 계세요? 안 보셨어요? 한 분도 없나? 수사님 보셨어요? 좀 보신 것 같아. 젊은 세대는 오히려 우리 박지성 선수를 모를 텐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요, 그 당시에 세계 프로 구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야구 구단, MLB의 제일 비싼 구단은 요즘 양키인가요? LA 다저스인가요? 여튼 뭐 그런 구단이 MLB 팀에서 구단 가치가 가장 비쌀 텐데, 그 당시에 맨유가 박지성 선수가 입단한 그 팀이 프로 축구 구단 가치 1위를 가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굉장히 우승을 많이 한 최고의 팀이었고, 선수들도 당대에 세계적인 축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월클이라고 합니다. 월드 클래스에 속하는 월클 선수들이 이름만 대면 질비할 그 시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 기사가 이렇게 뜨고 본인도 그랬다 그래요. 이거 맨유라고 퍼거슨이라고 전화가 왔길래 누가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왜냐하면 한국 선수는 도저히 영국의 한국 축구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간다? 상상도 못했고요. 더군다나 맨유 선수가 된다는 건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입단을 했거든요. 입단을 해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죠. 7년인가를 그 팀에서 뛰면서 여러 차례 우승컵 거두고 한국 국가대표 주장으로 굳건하게 한국 축구를 일깨워줬죠.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축구 검색을 하다가 이 박지성 선수 자료를 새삼스럽게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요. 보다가 이걸로 설교를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당시에 언론들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언론 자료는 입단은 2005년, 6년 정도에 했는데 10년, 11년 정도에 우리 그 매체들이 박지성 선수 기사를 쓴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박지성 선수를 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응? 혹시 기억나세요? 크게 해보셔요. 두 개의 심장. 그것도 있고요. 또요. 예?
성실, 맞습니다. 성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5개, 6개 매체에서 찾아봤는데 수도승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박지성은 수도승이었다. 왜 수도승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시합이 없는 날 경기장에 가서 운동하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 구단이 묶어준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 과외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게임을 해도 축구 게임만 한답니다. 다른 건 일체 안 한대요. 친구와의 약속도 안 하고요. 그 좋다는, 그 실제로 언론 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좋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밤문화 한 번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다. 밤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축구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수도승 같은 단조로우면서도 그걸 반복하는 힘이 두 개의 심장, 성실함의 대명사 박지성 선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최고 명문 구단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바른 생활이죠. 성실함입니다. 지독한 성실함. 눈물 겨울 정도로 그 단순한 동선만 고집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칼럼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박지성 선수와 이모 선수를 비교해서 썼더라고요. 우리 거스 히딩크 감독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외국에 데려가고 싶어 했던 선수는 박지성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이 시성을 가진 이모 선수였대요. 재능도 더 뛰어나고 이 선수는 실력도 있고 잘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천재성, 스타성 모두 뛰어나서 해외 진출까지 했죠. 영국은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 장벽, 외국어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안 했어요. 문화 적응, 외국어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같은 팀의 선수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안 지냈겠죠. 그러니까 문화 적응 어렵죠. 그리고 반문화를 즐겼답니다. 반문화를 즐겼대요. 그리고 그 연예인들과의 스캔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그 칼럼 끝에 쓴 말이 이모 선수, 당신이 박지성처럼 성실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수도승의 삶을 살 수만 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이모 선수는 외국에 나가서 선수 생활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성실함만이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저기는 영산의 전관평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왼쪽에 상단에는 보면요, 제가 한 글자를 판독을 못했는데 영산지부 유경 작땡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남자부 기념. 아마 그 방언에서 농토 만들고 그때 초기의 이 선진들이 농사 지으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요, 제명바인데요. 제명. 이름을 새겼다고 제명이죠. 방언공사 끝나고 대종사님 이하 선진님들의 저 때는 법명받기 이전이니까 호정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산종사는 저기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정산종사의 조남은 저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농사 짓는 모습이고요. 과거 언젠가에 오래전에 찍은 영산의 모습입니다.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영산의 정관평입니다. 원기 3년 4년에
대종사와 구인 제자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4만 평 정도를 간척 사업을 해서 농지를 확보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몇 년간을 소금기 빼고 농토로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을 애써서 일하시고 원기 44년에 2차 방언까지 해가지고 6만여 평의 농지를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유기농 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시그넘 계신 분들도 영산의 쌀을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쌀이 아주 비싼데요, 좋은 쌀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개교우표는 정신개벽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힘써 행하면 저 뻘밭도 바닷물이 있는 땅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도 옥토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시범 보여주신 거죠. 정관평은 방언 사업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성실과 근면과 노력으로 그러면 운명도 환경도 개벽시킬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정관평이죠. 간단 없이 끊임없이 처음의 약속과 행동을 끝까지 지키는 정성의 힘을 갖는 것. 이게 세상의 일에 성공하고 공부에도 성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창립의 정신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성입니다. 이 정성을 뒤이어서 익산 총부 시대의 선진들은 고무신 장사, 고무신 공장에 다니셨고요. 엿장수도 하셨고 그 주변에 논밭에서 노동과 함께 공부하시고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정성은 노력의 달인말일 겁니다. 바꾸려면 마음도 바꾸려면 환경도 바꾸려면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노력이 아니고는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 없이 시종여일하게 정성한 도를 함께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 한번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